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은 장형 영무 예다음입니다. 바로 갈게요. 일반 사항들 빠르게 살펴볼게요. 시흥 장현 공공택지지구고요. B-9블럭입니다. 세대수는 747세대고요.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5층까지네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보면 밀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0%밖에 안 되네요. 입지 환경입니다. 시흥 장현지구가 여기에 있고요. 요쯤에 시흥 목감지구가 있는데요. 시흥 목감지구와 더불어 꽤 이슈가 됐던 택지지구입니다. 현재 우리 땅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장곡역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장곡역은 2025년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노선을 살펴봤더니 월곶 판교선으로 돼 있어서 꽤 주요한 역들을 다 거쳐서 가더라고요. 시흥 시청역까지는 대략 1k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가 바로 계획부지고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장곡역에 딱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근린공원도 딱 붙어 있고요. 여기 상업지역도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파트 단지, 남쪽으로도 아파트 단지, 왼쪽에 학교, 오른쪽에 학교 이렇게 돼 있네요. 시흥 장현지구 안에서 가장 좋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주변 정보가 부족해서 제가 일반 지도에다가 우리 땅을 이렇게 엎어봤어요. 북쪽으로 보면 이렇게 간선도로가 지나가고요. 이 간선도로에서 주로 이 단지로 접근을 하겠네요. 이 도로가 보조 간선 도로급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북쪽으로 이렇게 진입해서 접근하는 도로가 하나 있고요. 남쪽에서 지나가서 접근하는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로가 구도심과 장현지구 신도심을 연결하는 주요한 생활 가로급의 도로가 될 것 같아요. 주변을 좀 더 살펴보면 진말 초등학교 있고요. 장곡 중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가 예정으로 돼 있고 여기 유치원 예정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만큼이 다 근린공원입니다. 이 위에까지 다 이렇게 수변공원으로 이제 조성이 될 것 같아요. 북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남쪽으로도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상업지구예요. 상업시설들이 여기 집중돼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곡역이 여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초역세권입니다. 다음은 배치 계획입니다. 주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좌측으로는 주도로가 지나가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 간선급의 도로입니다. 소음이 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남측으로는 단지로 접근하는 도로와 지구,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생활가로급의 도로가 되겠네요. 북측으로는 북측단지와 우리 단지를 접근하기 위한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수변공원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남동쪽에는 아까 보셨던 커다란 근린공원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주도로 건너편에는 기존의 학교들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동쪽으로는 초등학교 예정, 유치원 예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배치 컨셉은 주 도로의 소음을 고려해서 주 도로변에는 판상형으로 측벽 배치를 했고요.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을 고려해서 그쪽의 조망을 위한 니은자 탑상형 배치를 이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탑상형 배치를 주출입구까지 끌고 왔네요. 전형적인 택지 개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배치 컨셉입니다. 상당히 정갈하게 안정적으로 배치를 잘 풀었어요. 이 단지의 특이점이라면 이쪽 오른쪽에 수변 공원이 있다 보니 이쪽 지대가 낮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높고요. 그 높낮이를 이용해서 이쪽 도로가 이렇게 밑으로 다운되면서 내려갑니다. 주출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출입구에서 진입을 하는 거는 데크 진입으로 풀었습니다. 데크 진입이 뭐냐면 램프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린 요 선에 단차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쪽에 단차가 있어서 이쪽 출입구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램프를 타지 않고 바로 진입을 하면 이 하부가 다 주차장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데크식 주차의 장점이라면 자연 환기 채광이 가능하고 진출입 시 램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남쪽의 주출입구를 보면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램프를 따라 데크 주차로 내려가는 동선이 있고요. 이렇게 회차를 할 수 있게 회차 공간이 있고 근린생활시설까지 이어지는 주차장을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상당히 간결하고 깔끔하게 계획했네요. 괜찮습니다. 외부 공간도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역시 밀도가 낮고 용적률이 18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외부 공간이 넓습니다. 시원하고. 부대복리 시설을 확인해 보면 이쪽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여기 경로당이 있습니다. 동하부 1호 라인, 백삼동 1호 라인 밑에 경로당이 있고요. 백사동 3호 라인 밑에 맘스 스테이션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민 공동시설은 어디 있나요?
네, 분명히 주민 공동시설이라고 돼 있어서 커뮤니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은 있는데 주민 공동시설의 위치가 배치도에서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근데 얼추 따져보면 여기 데크하부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라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 공동시설 위아래로 오르고 내리는 승강기하고 계단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동별로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명확합니다. 101동, 108동, 102동, 103동은 판상형 구조로 해서 정남향으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채광이 아주 유리하고요. 그리고 107동, 106동, 105동 이 동들은 공원 쪽을 향해서 열려있는 조망을 확보했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게 열려있네요. 만약 저보고 이 단지에서 가장 좋은 동이 어디냐고 물으시면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쪽은 당연히 열려있는 뷰를 갖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쪽 이렇게 쇄동은 초초 역세권 아니겠습니까? 이쪽 여기 있어서 그래서 너무 좋고, 이쪽 101동, 108동은 이제 판상형으로 이제 정남향으로 돼 있어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꼭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108동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정남향의 향이 아주 좋고 이 앞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이게 확 열려 있죠. 물론 이제 백사동이 이제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만큼 공간이면 뭐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죠. 게다가 103동 같은 경우에는 초초초 역세권이라 좋을진 모르겠지만 이쪽 건너편에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쪽 건너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단지 규모가 1000세대 이하 747세대밖에 안 됩니다. 단지가 아주 큰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초초초 역세권이나 초역세권이나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108동을 고를 것 같네요. 워낙에 단지의 이제 택지개발지구 특성상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도 좋고 배치도 잘 풀어서 어떤 동을 고르시더라도 안 좋은 동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단위 세대입니다. 여기도 여전히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분양 사이트에서 치수가 나와 있는 분양 사이트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가로 세로 높이 모든 치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몇 억짜리 물건을 사겠다고 우리가 들어와서 물건을 보고 있는데 치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기본형 평면도 지금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키플랜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치수를 다 계산해 봤고요. 그 계산 방법은 왼쪽에 보이시는 자 이 두 칸을 1m로 잡고요. 그 현관문의 폭을 1m로 잡았습니다. 그 요번에는 이제 욕실의 깊이를 1.5m 기준을 안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욕실의 깊이가 1.5m, 1.6m 이렇게 좀 섞여 있더라고요. 좀 기준이 좀 모호해서 그 현관의 문 폭으로만 기준으로 잡아서 그 치수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84A 타입이고요. 이렇게 날개 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공급 기준으로 32평형 정도 돼 보이네요. 제 영상 중에 이제 도면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대로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있고요. 좌측으로 신발장, 우측으로는 수납 창고가 있네요. 여기 공용 욕실이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 여기 침실 2, 3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 현관 옆에 이제 팬트리 이렇게 묶여 있고요. 아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있고 여기가 알파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식당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뭐 다용도실로 쓰이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 세탁기가 이렇게 위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쪽에 이제 실외기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하향식 피난구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 따라 들어오면 이 안방 공간이 있고요. 안방 공간 위에 파우더 드레스룸, 그리고 전용 욕실, 그리고 앞에 발코니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수 한번 살펴볼게요. 안방의 폭이 3.6m, 깊이가 3.7m입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3.6m를 맞추는데 거실의 폭이 4.3, 이게 알파룸인 것 같은데 알파룸의 폭이 1.5m예요. 그리고 침실 2와 3이 각각 2.9와 3m 이렇게 돼 있네요. 두 개를 합하니까 6m 정도 돼요. 이 옵션으로 돼 있는 이게 누락된 거긴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깊이가 3.3입니다. 주방의 폭은 3.6m. 역시 84포베이라 넓게 구성되어 있네요. 이 평면의 특징이라면 침실 앞에 공간감을 강조한 발코니가 있고 이거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거실하고 붙어있는 알파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관 옆에 팬트리 공간, 이건 뭐 84포베이에서는 거의 기본 장착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게 전 타입에서도 다 그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하향식 피난구가 보면 이제 주방 쪽에서 나간 다용도실 개념의 발코니 쪽에 붙어 있어요. 이거는 글쎄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이런 피난시설들은 안방 앞에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대피 공간이든 아니면 하향식 피난구든 안방 앞 발코니 쪽에 구성을 대부분 하는데, 그 이유가 항상 우리가 이제 주방이 불을 다루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뭐 화재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쪽 주방 쪽에서 먼저 발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피난에 대한 부분들은 주방 쪽의 거리가 좀 떨어진 안방 앞, 인지하기 편한 안방 앞에다 구성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여기는 좀 위치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물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소방이나 피난 쪽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거실 쪽에 있는 이 알파룸 공간이 글쎄요, 폭이 1.5m인데 거실 구성을 좀 하다 보면 좀 뭐가 좀 안 나와요. 그래서 알파룸 공간이라기보단 거실을 크게 쓰는 공간으로 활용을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뭐 별도의 이거를 공간으로 쓰신다고 하면 글쎄요, 그냥 수납 공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TV 자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더라고요. 소파 자리를 이렇게 위치할 것이고, 또 소파 자리를 따지다 보면 이 깊이가 3.3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소파는 다 구성이 됩니다. 병량이 좀 부족해 보여서 7인 이상의 좀 큰 소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병량 부족으로 인해서 소파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삐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주방 옆 이 발코니 2 다용도실 개념으로 지금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세탁기가 이렇게 위치되겠죠. 좀 확대해서 볼게요. 주방 쪽에서 나가는 이쪽 발코니 2는 다용도실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세탁기가 이렇게 위치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향식 피난구로 나가는 문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실외기가 이렇게 위치될 것 같은데, 실외기 점검을 위한 문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발코니 2에서 수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면적이 보여지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납이 가능하지 않은 공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보조 주방이 없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안방의 폭이 3.6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쪽에 이제 창을 달아서 이쪽에 이제 장을 설치를 안 하겠다라는 구성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폭이 3.6이면 침대 구성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낫겠네요. 그러면 이 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드레스 파우더가 좀 약해 보입니다. 이 드레스룸 보면 요 문 때문에 요만큼을 지금 장으로 못 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평면이 전체적으로 구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부분 디테일이 조금 문제점들이 제 눈엔 자꾸만 보여서 기본형도 없다 보니까 이 배치도에서 단선을 따서 엎어봤어요. 한번 보이시나요? 이제 배치도에서 단선을 따서 엎었는데 발코니 면적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상당히 발코니 면적이 많습니다. 왜 이 안방의 폭을 3.6으로 잡았는지는 조금 미스테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폭이 3.6이 돼서 장애 설치가 조금 불합리하다면 이런 식의 제안은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이제 이쪽 침실의 공간을 한 200 정도 늘려서 요 발코니 면적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을 여기 이제 애초에 이제 3,700이었으니까 조금 내려서 400 정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드레스룸 파우더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서 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로 구성을 아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공간감을 강조한 발코니가 좀 깨지긴 해서 아쉽긴 하지만 뭐 요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84B 타입이고요. 총 96세대네요.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니은자 탑상형의 이 코너형이네요. 코너형이 84B 타입입니다. 코너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성은 판상형 구조를 했네요. 아유,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사실은 이제 배치나 아니면 주동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런 구성이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주방 앞에 여기 보통 창을 내는데 창이 없습니다. A타입도 여기 창이 없네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모델 하우스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창이 없는지. 창이 없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거긴 창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는 창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제공한 도면에는 창이 없어요. C타입도 여기 없더라고요. 도면을 보고 모델하우스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도면에는 창이 없는데 모델하우스에는 창이 있는 게 글쎄요. 뭐 도면을 잘못 올렸는지 이거는 꼭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일단 빠르게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현관에서 시작합니다. 무조건 왼쪽에 신발장, 오른쪽에 수납 창고 있고요. 들어와서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들어오면 침실 3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 알파룸이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 침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거실이 있고 주방 식당 묶여 있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다용도실로 쓰이는 발코니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안방이 되겠고요. 여기 드레스 파우더 그리고 욕실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치수 한번 살펴볼게요. 안방 폭이 3.6m, 깊이는 12자 나왔네요. 3.6m. 거실의 폭은 4.8, 침실 2가 3.7, 침실 3이 3m, 깊이는 3.3, 주방은 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코너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맛통풍이 가능한 판상 여기 창이 있어요. 예. 맛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평면으로 했는데 뭔가 치수들은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본형이 없다 보니 제가 이제 배치도에서 딴 그 기본형 평면을 한번 또 엎어봤어요. 예, 보이시나요? 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부족함 없이 굉장히 많이 제공을 했어요. 서비스 면적을. 그래서 이렇게 침실 2나 3도 폭이 3m, 3.7m가 나왔습니다. 거실의 기준은 여기 이제 ABC 타입 동일하게 4.8 정도 그 이상을 쓴 것 같아요. A 타입은 알파룸까지 하면 더 컸죠. 근데 안방의 폭이 이제 3.6인 게 저는 조금 계속 의아한데요.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여기 안방에 이렇게 장을 설치합니다. 뭐 요즘 붙박이장을 많이 설치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뭐 12잔이, 10잔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장 규격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여기 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폭이 3.6m면 뭐 요즘에야 다 이제 이쪽이 미닫이로 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된 이제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여닫이로 된 이제 붙박이장을 이제 내가 설치를 하겠다 하면 이쪽에 붙박이장 앞과 침대의 공간 여기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30평대는 여기를 이제 3.9m를 많이 쓰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도 이제 그거를 좀 유지시켜주는 편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 설계하신 분은, 이 안방 쪽에 이제 그런 붙박이에 대한 부분, 아니면 뭐 커다란 침대, 킹사이즈 정도에 대한 부분의 고려보다는 거실에 대한 이제 공간을 조금 더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렇다면 이 드레스 파우더를 조금 더 크게 잡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문 때문에 이만큼 또 드레스 공간이 또 잘려 나갔어요. 이런 거는 좀 매우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코니 면적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작은 방들의 사이즈도 충분하게 줬는데 안방의 이 공간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게 물론 이제 침실 3의 구성이 상당히 럭셔리해지지만 이 알파룸이라는 공간을 그냥 침실 3의 드레스룸이죠. 이거는 알파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을 주방 쪽에 딱 붙여놨습니다. 이건 주방에서 거의 쓰는 이제 팬트리가 되겠네요. 뭐 물론 이제 주방 쪽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으니까 이쪽에 붙인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쪽이 소파 자리고 이쪽이
TV 자리가 될 건데 소파 자리 거실 병량이 3.3m예요. 일반적인 소파는 무리가 없겠으나 내가 좀 큰 소파를 갖다 놓겠다. 30평대라. 그러신 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정도는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이시나요? 침실 2가 그 3.7m나 됐었는데 안방폭보다 좀 넓어 보입니다. 넓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정확한 지수는 아니지만 그 눈으로 봐도 좀 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안방폭보다 조금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방폭보다 크게 가져가지 말고 뭐 한 3,400 정도 맞추고 거실은 이제 컨셉대로 해서 4.8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침실이 안방을 3.9로 갖고 가면 여기 드레스룸이 조금 부족해도 여기다 장을 설치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뭐 킹 사이즈 침대를 놓더라도 여기 간섭이 그래도 덜할 것 같아요. 요 정도 구성은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84C 타입이고요. 총 374세대입니다.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전동에 위치되어 있고요. 여기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주동이 전부 다 84C 타입입니다. 빠르게 도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좌측에 신발장, 오른쪽에 창고, 공용 욕실이 있고요. 침실 2와 3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가변형 벽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 거실이 있고요. 그다음 현관 옆에 여기 팬트리 여기 있네요. 여기 괜찮습니다. 그다음 주방 식당 구성되어 있고 발코니 2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탁기가 이렇게 위치되겠네요. 여기 실외기고요. 여기 하향식 피난구입니다. 여기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파우더, 드레스룸, 그 다음 알파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다 드레스룸으로 쓰일 것 같아요. 여기 뭐 상당히 넓습니다.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 폭이 3.6, 깊이가 12자 3.6, 거실의 폭이 4.8, 침실 2와 3이 3m, 3.1m 이렇게 나오네요. 두 개 합하면 6.2m예요. 이 깊이가 3.3m, 주방의 폭이 3.6m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앞서서 보셨던 그런 구성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발코니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단선을 좀 엎어봤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앞선 AB 타입보다는 발코니 면적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그래도 역시 4베이라 상당히 발코니 면적이 충분하고요. 여기 컨셉대로 거실의 폭을 4.8, 침실 1의 폭을 3.6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침실 2, 3 두 개를 이제 거의 3m 정도로 다 맞췄어요. 제가 아마 요 전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84 4베이를 구성을 할 때는 하나가 2.7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깊이예요. 깊이가 이제 3.3으로 여기는 했는데 보통 이제 하나를 2.7로 구성을 해야 여기가 3.5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 이제 소파 자리일 텐데 여기 큰 소파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평면의 장점이라고 하면 현관 창고와 팬트리가 이렇게 같이 묶여서 굉장히 이제 수납에 편리함을 제공하겠죠. 그리고 주방도 이렇게 디귿자로 구성이 돼 있고 다용도실로 쓰이는 발코니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보조 주방이 없는 건 조금 아쉽지만 대신 이제 침실 1 앞에 발코니가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 구성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룸이라고 돼 있는데 좀 가변적인 공간이라기보단 그냥 안방에서 쓰는 그냥 가변적 공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여기를 이제 드레스룸으로 꾸미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폭이 조금 좁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장을 놓는 것보단 깔끔하게 여기다 침대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뭐 아니면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겠죠. 머리 자리를 이쪽에다 둬서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수납 및 드레스룸으로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시흥 장현 영무 예다음 쭉 한번 살펴봤고요. 뭐 개인적으로 택지지구에서의 위치나 배치 계획도 상당히 잘 돼 있고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웠는데 글쎄요, 그 단위 세대가 제 취향에 맞지 않았나요? 좀 뒤돌아서 살펴보니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배치도에서 너무 이제 기대를 해서 단위 세대도 꽤 기대를 해서 좀 평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발코니 면적이 일반적인 84 4베이보다 상당히 많이 제공됐고요. 배치도가 좋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다 상쇄할 것 같아요. 오늘 쭉 살펴본 거에 대한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